엄마한테. 뭐냐면 엄마가 이 source of stress였잖아요. 너무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밀어내고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고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이 사춘기의 모습이라고 이제 엇갈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담을 하면서 반항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저 때문에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처음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네. 이렇게 순종적이고 되게 이렇게 차분했던 아이였었나 봐요. 네. 세라피를 하면서 네, 네. 아이가 좀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분노장애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게 네거티브 심텀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라피를 통해서 네. 그 아이가 컨피던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얼서티브해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 자아를 찾아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나중에는 좀 더 성숙해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캄해질 텐데 어머니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아이가 정말 미쳤나봐요. 정말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지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어떤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구나. 어머니도 정말 사실은 더 성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씻은 듯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근데 터미네이션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 학생이 와가지고 저하고 한 6개월 했나요? 그러고 굉장히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나 여기 안 올 걸 그랬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치료에 대한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상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네. 편안하게 잘. 네. 알았고, 그리고, 네. 그냥 난 알았으니까, 네. 그 기록을 없애래요. 그래서 기록은 못 법적으로 못 없앤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 잘 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사례 나눠주셔서 성공적인 사례여서 나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테라피스트로서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될 사례 클라이언트는 뭐 가명 아니면 뭐 익명으로 이렇게 대신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를 뭐 왜곡을 시키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또 다소의 수정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옆집에서 일하는 일들이죠. 네. 주변에서 들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최명자 선생님은 또 기억에 남는 사례.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닥터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논한 적이 있을 거예요. 티네이저 아이를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피지션한테 데리고 갔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얘가 좀 시들시들하고 의욕도 없고 잘 먹지도 않고 혹시 무슨 병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아이를 이제 물어보고 나서 아무래도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같으니까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제 닥터체가 물론 말씀을 더 자세히 안 해주셨지만 제가 충분히 그 어떤 그 경우 코र्스가 있었는지 그 치료하면서 특히 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닥터체가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상당히 어떤
그 좀 더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바운드리가 없는 그런 그 너무나 많은 심리적인 그 부담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공황 장애가 온 거지만 제 케이스는 그건 아닌데 너무나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불링도 당하고 그러니까 왕따도 많이 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 관계에서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이제 자꾸 외톨이가 되고 심지어 요새 티네이저 아이들은 그 SNS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거요. 그걸 하면서 이 아이가 더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마음 안으로만 그걸 넣고 있다. 그게 결국 우울증으로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지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네. 그 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냥 말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하든지 하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패시브 어그레시브 그죠? 동양 아이들이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확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안 보는 데서 안 하고 하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이제 이러다가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보통 판단하냐면 성적 갖고 판단합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괜찮게 잘하는 거야. 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나중에 좋아지면서 이 아이의 아까 그 아이처럼 이 아이는 또 엄마는 엄마대로 선생님 저 이 아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데려와서 마음은 훨씬 편해진 건 알겠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졌어요.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하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요.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담을 괜히 데리고 왔나 봐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제가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엄마가요 너는 상담 가더니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 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물론 결국은 이 아이도 제가 볼 때는 더 상담을 계속 했으면 싶었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그런 그 부모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기대. 이 아이는 여기서 서양 웨스턴 그 문화를 적응을 해서 자기가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 지향을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 이걸 제가 좀 더 도와줬으면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울증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그렇게 끝이 났는데 저도 굉장히 사실 동감을 많이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부를 많이 봅니다. 나이도 사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반, 뭐 30대 초반, 40대 중반, 4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50대에 사실 계신 분들도 옵니다. 오는데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한 가지가 사실 제 문을 상담실 문을 어떤 분이든지 더더구나 부부 문제로 자식 문제는 훨씬 빨리 오세요.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부부 문제로 상담실 문을 노크하고 오시는 거는 정말 힘들 때 오십니다. 그건 제가 아마 거의 99%가 그러신 상황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정말 이 현실에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한인 가정에도 너무나 많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구나. 특히 셀러폰. 셀러폰이 너무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솔직히 셀러폰을 완전히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그 말하자면 제가 그 섹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그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죠? 너무나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성적인 그 중독점 그러니까 폰을 본다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점점 더 직업 기화에 관계가 없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실 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이게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정말 경험을 하면서 야,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게 어느 한 에이지별로 국한된 게 아니고요.
중년 이후에 나이 든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일 큰 문제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생활이 없어져요. 친밀감이 집합체가 결국 부부간의 성관계인데 그게 없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말 앞으로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도와줘요. 왜냐면 부부를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그 문제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요새 세태가 참 힘든 세태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역시 최명희 선생님께서 3번을 못 버티고 이제 부부관계, 성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답게 쪽에 대해서 잘 타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서 네. 유익도 많은데 네네 너무나 많은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지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감사한 게 요즘 아이들은 SNS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요즘 아이구나. 네, 저는 저기 최면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하고 임포턴트한 포인트가 3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 사이버 불링. 네. 그게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자살한 친구들도 네, 많고 네, 저도 네. 학교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다루고 하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요. 어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면 뭐 미들스쿨 아니면 하이스쿨 이러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네. 요새는 엘리멘터리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이vol하다고 하는 비헤이비어 자체가 뭐 사이버불링 그냥 얘가 싫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칩으로 찍어서 올린다든지 네. 비디오 같은 걸 네. 올린다든지 그런 게 또 이런 섹슈얼한 릴레이션이랑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네. 뭐 calling name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뭐 데이트 레이프 같은 걸 해가지고 찍어서 올린다든지 네. 그러면 네. 그게 딱 사이버불링으로 해가지고 그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냥 내가 얘랑 이랬어가 아니라 look at this 이러니까 네. 그게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아래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죄의식이 참 결여가 돼 있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참 부모님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두려움과 네. 그 무게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고 가는 거에 예전에는 그냥 뭐 애들이 좀 놀리고 아니면 좀 맞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정말 그것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죠? 아까 3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담 오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아이덴티티 자기의 자아를 성립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랑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오시면 이제 뭐 30, 40대 분들이 오셔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웨스턴 발류라고 하죠. 저희가 좀 인디비주얼리스트, 개인적이 된다든지 개인주의적이 된다든지 하면서 그 자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저희로 치면 이제 코리안 컬처죠. 그게 네. 너무 클래시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서 와도 집에 가면은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그때 부모님이라든지가 나는 너 왜 상담 가는지 모르겠다고 상담 가서 너 더 나빠진 거밖에 없다. 더 이기적이 되고 너만 생각하고 그럼 상담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의 딜레마가 저희한테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랑 가족의 행복의 그렇죠. 사이에서 네, 내가 네.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게 사실은 유통형 그죠? 아시안 문화의 가장 그 청소년들이나 영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특히 그 부부를 보면서 부부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세 샌드위치 제너레이션.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네. 어떤 면에서는 westernized, 네. the other way around is Korea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갖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인 경우에 특히 1세랑 결혼하시는 1.5세 분하고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 이모도 저하고 가까이서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난해 죽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성공 사례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선생님의 성공 사례도 좀 여쭤봐야 되거든요. 제 사례를 좀 지금 오늘 세시 선생님 지금 아까 네. 다 세 번째 아직 남았으니까 그 아직 말씀 마저 남은 듣고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요. 세 번째 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제 얘기를 꺼내신 말을 까먹어요. 제가 기억이 나면 다시 하는 걸로.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 네, 주신 것 아주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성공 사례도 되고 뭐 제 기억에 남는 사례도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한국이랑 또 미국에서 많이 만나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사례를 조금 쉐어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옛날 사례들을 좀 들춰봤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가 플레이 테라피를 아이들과 많이 했는데요. 이 플레이 테라피를 통해서 한 아동이 이렇게 건강하게 발달하고 또 성장하고 또 터미네이트도 또 나름대로 부모님 만족하시면서 잘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회기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동의 이슈는 뭐였냐면은 학교에서 성적도 되게 좋고 기능적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학교 성적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저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형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위 형제랑 굉장히 경쟁적이 되고 또 관계도 또 안 좋아지고 근데 또 이 아동은 굉장히 좀 위축되는 그런 면도 이제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회 기술이 없고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주장을 적절할 때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능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이제 테라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문제 증상은 이제 아동의 그런 낮은 자존감, 또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이제 동기가 결여되기 시작했고, 또 그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회 기술이 결핍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이렇게 문제 증상들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께서 이런 모습을 시작된 것이 어느 시기에 이제 이 아동의 조부모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부모님이 그 아동을 손이 형제랑 굉장히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손이 형제한테는 누구누구가 최고야 하면서 이 아동 앞에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너는 최고가 아니야 이렇게 directly 조부모님이 같은 성별이었나요? 다른 성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한동안 이제 계속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거 뭐 사러 갔을 때도 손이 형제는 이제 최고인 손이 형제니까 선물을 이렇게 탁 사주시면서 이 아래 동생한테는 이제 왜 내가 얘한테 이걸 사줘야 돼? 그 아이 앞에서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한 편애를 심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문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머니 되시는 분도 아이를 이제 혼낼 때 형제 그 윗 형제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혼내신 경우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못된 할아버지 할머니 개인이 오셨어요. 도움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랑 매주 한 번씩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플레이 테라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센터 플레이 테라피를 하게 됐고요. 이 테라피 과정을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
아이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뭐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 사고가 형식적인 그런 주작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버벌리 표현을 잘하지만 그렇죠. 어린